자, 그냥 합시다. 문 열어놓고 하자 그냥. 자, 우리가 여기 수2 이제 수학2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네. 칠판 깨끗하다. 이제 우리가 수학원 다음에 이제 수학2라는 건 알고 있지? 이제 이게 수학2가 이거 수학2가 이제 우리가 그 뭐야 차례 보면은요.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너 기다리다가 지금 이거 차례 보시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배워야 되고요.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 배우고요.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미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분 크게 보자라면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적분 크게 보자면 적분 이렇게 들어가죠. 뭐 얘네들이 오히려 쉬워. 수학 1보다 오히려 더 쉬운 과정이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수학 1보다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진도계획표는 선생님이 따로 보내주도록 할게. 진도계획표 따로 보내줄게. 얘네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다항함수를 하고 다항함수, 함수 종류에서 다항함수 알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죠. 다항함수들을 가지고서는 극한, 연속, 그리고 미분, 적분까지 나가는 게 수학2고요. 그 다음에 이과로 가는 학생들은 미적분 들어가죠. 여기 미적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1에서 배우고 있는 지수 그것들을 함수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네들은 똑같은데 똑같아. 미분, 적분 똑같이 배우는 거야. 요거는 뭐 크지 않은 단원이에요. 얘랑 얘가 큰 단원이에요. 얘네 둘이서 80%의 양을 차지합니다. 거기 보셔도 아시겠죠? 양이 80%고 얘는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야. 20% 이것밖에 내용이. 아무튼 얘네들은요. 굳이 요거까지는 배우지 않고요. 미분과 적분, 초월함수들 너희들 초월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이제 수학 1과 수학 2에서 그 초월함수라는 애들을 우리가 미분이랑 적분을 우리가 해나가게 될 거야. 그게 미적분이야. 여기까지 한다면 이제 이과생이 되는 거지. 이과계열로 진학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공계로 진학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학 1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라면은 수학 1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수, 로그,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함수들을 배울 거거든. 걔네들이랑은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근데 수 1에서 가장 뒤쪽에 뭐가 있냐면 수열이라는 게 있어. 수열. 그거를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 근데 그 내용이 여기 함수의 극한이랑 약간의 연계성을 갖고는 있거든. 근데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거기를 배우고 온다면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가 더 쉬워져요. 선생님 앞으로는 직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수학적인 수식이나 기호로서 내가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 고등과정에서. 대학과정으로 넘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증명들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과서나 책들 보셔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라라고 교육과정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증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서부터 들어갔고요. 여기 수열이라는 거 거기서 약간의 내용이 이어지긴 하는데 약간 비슷하긴 한데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수2는 괜찮습니다. 수학1, 수학2는 우리 문이과 통합이니까 다들 배운다는 거 알고 있죠? 문이과 통합이니까 다 배워요. 상관없이. 오프라인 하니까 너무 좋지. 이게 딱 컷이야. 9명. 딱 컷이야. 여기까지야. 이 건물에는 학생은 너희들밖에 없어.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수금반 이거 정규반도 원래는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에 정규반 너희들 해줄 수가 있었거든. 오프라인으로 9명 대면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너희들 대면이 더 낫지 않냐?
비대면이 더 좋아? 집에서 민정이 너 비대면이 더 좋지? 아니야? 대면이 더 좋아? 선생님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좋구나? 대답 좀 해.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9시까지밖에 수업을 못해. 그럼 또 시간표를 다 미뤄야 돼 막. 다 변동하고 막 강의실도 다시 다 배정하고 막 다 틀어줘야 돼. 그래갖고 그냥 정규 수업은 그냥 줌으로 할게요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 아이씨, 중국놈. 걔네들 때문에 시작이 돼서. 자, 함수의 극한 들어갈게요. 첫 단원이죠. 함수의 극한. 뭐 이렇게 이거 뻑뻑하니? 여기 칠판을 잘 안 쓴 칠판이라서 그런가 봐. 함수의 극한. 처음이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따가워.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배웠던 게 아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진 않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함수가 뭔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개념은 들어가 있어야 돼. 정의역에서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에 정의역 여기가 x 정의역이었고 여기가 y 공역이었지? 그렇지? 이해 가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이것을 우리가 함수로 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뭐예요? 또 y는 fx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치? x를 집어넣어서 나온 계산값이 y가 된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적으로도 배웠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만 머릿속에 익혀두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수학2도 마찬가지인 게 고등수학 상하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기본 점수 이상만 나왔으면은 여기를 들어가는 데는 충분히 똑같은 출발선상이야. 이것도 수2도 수1하고 연계성도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출발선상에서 다들 똑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고 나간다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x가 a로 간다. 우리가 정의역 x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x라는 i는 독립변수거든요. 지 혼자 변해. 그럼 y는 뭐냐면은 종속변수라고 불러. x가 값이 지정됨에 따라서 계산되어져 나오는 i가 y야. 그게 y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는 것을 배울 거야.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너무 뻑뻑해서 쓰기가 좀 안 좋다. 좌극한이라는 것과 우극한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x가 a에 가까워질 거야. 지금부터 정의역 x가 x에 가까워지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건데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보기만 하세요 그냥. 자, 보세요. 우리가 정의역 x가 있었어. 근데 x가 뭐 예를 들어 1에 가까워진대. 그때 y의 값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였어. 근데 x가 변하는 거야. 자, 미세하게 변하는 거야. 알겠니?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이런 어려운 전문용어 써도 되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x가 0.9였어. 그랬는데 조금, 자, 0.9면은 y는 뭐가 돼요? 1.9가 되죠. 자, x가 그랬다가 0.99가 됐어. 그러면 y 값은 뭐가 돼요? 1.99가 되죠. 다시 x가 0.999였어. 그러면 1.999가 되죠. 자, x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 y는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2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해줄 수 있어. 그렇지? 이것을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불러.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1.1이었어요. 그럼 y 값은 얼마가 되죠? 2.1이 되죠? 자, 그랬다가 x가 1.01이 됐어. 그러면 y는 2.01이 되고요. x가 1.001이 됐어. 그럼 y는 2.001이 되고요. x가 1.0000001이었어. 그럼 y는 2.0000001이
1이겠지. 됐니? 자, 우리가 x가 이렇게 왼쪽에서 다가가는 모습, x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x가 1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야. x가 1보다 약간 작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1-0라고 이렇게 써. 근데 이게 제로가 아니야. 얘는 0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무한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얘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그래. 아, 이쁘다. 색깔. 무한소. 엄청나게 작은 거란 얘기야. 이 0은 0이 아니야. 0.000000001이야. x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1보다 작은 곳에서 1로서 커지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x는 지금. 다시. 그러면 x가 1에 다가가는 방법 중에서는 1보다 약간 크다라는 것도 있어. x가 1보다 약간 컸을 때야. 이것을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얘를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우리가 이게 왼쪽이니까 좌자를 쓰고요.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우리가 우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좌극한,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앞으로 1-0라는 걸 많이 쓸 건데 1-0가 되면은 좌극한이라고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1+0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변화하는 모습이 작아서 커지는 것과 커서 작아지는 게 다르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면 그때의 y의 변화를 보자고. 그럼 y는 누구에 가까워지니? 이런 거야. y는 누구에 가까워지니? 여기를 보자란 얘기야. 2에 가까우죠. 됐죠? 2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자, 아직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우극한 값이라고 불러. 나한테 함수 배웠을 때는 내가 맨날 그랬거든. 값은 무조건 y를 얘기할 때야. 값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함수값, 극한값, 뭐야 또 뭐가 있냐? 됐어? 값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되고 있죠? x가 1보다 약간 작았잖아. 그럼 y는 어떻게 돼? 2보다 약간 작았지. 그래서 2-0라고 써요. 됐죠? y는 누구한테 가까워지죠? 2+0에 가까워져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는 거야. 결론을 내리는 거야. y의 변화되는 모습이 2가 되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fx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쓰는데 식으로 썼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리미트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야. 지금부터. 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는 뭐냐면은 리미트, 한계 그 뜻이잖아. 그치?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의 fx는 이렇게 얘기해. 얘는 뭐냐면은 x가 a로 갈 때의 위에다 썼구나. fx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선생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지금 1차 함수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면 그냥 1 대입해서 2 구하시면 되잖아요. 맞아. 다항 함수는 어차피 좌극한의 계산값과 우극한의 계산값, 즉 y의 값, 나 값이라고 그랬다. 좌극한의 계산값과 우극한의 계산값이 어차피 같아져.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다항 함수들은 어차피 값이 같아.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있었지. 또 가우스가 들어간 함수도 있었지. 걔네들은 어때요? 끊어져 있죠. 됐어요? 어디에선가 끊어져 있는 함수들, 즉 구간에 따라 나뉘는 함수들이 나온다라면 그 함수들은 좌극한에서의 계산값과 우극한에서의 계산값이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냐? 극한값 없음이라고 부르게 돼. 이해가 가니? 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리미트 아이씨 따가워 x가 a-0로 갈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 플러스 0로 갈 때 fx 값이 같아야 되고 그 값이 어떠한 알파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알파 2다라고 정의 내리게 돼. 이해가니? 이해가?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근데 gx라는 함수가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2라고 하는 함수야. 자, 보시면은요. 얘는요, 분수함수지요. 이거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분수함수는 정의역으로서 무엇을 못 갖죠?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을 못 갖죠? 그러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얘의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gx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거기까지 됐죠? 그럼 계산하면 돼. 근데 극한 값을 계산을 하려면은 무조건 계산은 두 번이야. 좌극한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우극한을 또 계산을 하셔서 그 값이 같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극한 값이 없다라고 부르게 돼. 자, 그럼 좌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 봅시다. 좌극한은 리미트 x가 1-0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제로라고 그랬어. 선생님, 아니, 마이너스라고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여기에 있는 제로라고 하는 무한소 기호는 뺄게. 시즌 교재들에서도 보면은 나중 되면 보통 생략 많이 하고 문제들에서도 많이 생략되어 있거든. 자, 제로라고 하는 것을 빼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1-제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생략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1-제로에서의 gx의 값을 계산을 할 건데요. 자, gx를 계산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그럼 gx가 지금 보니까 x-1분의 자, 분자 조고 인수분해 해보니까요. x 플러스 2의 x-1이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얘를 약분시켜줘도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약분시켜주면 안 돼요. 지금 거기 그래프 보세요. 13페이지에서 거기 그래프 보이시죠? gx 그래프 보이시죠? 그 gx의 그래프와 같이 1은 정역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그래프의 모습을 갖습니다. 1이 아닐 때에는 얘네들이 약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은요. 이거 내가 해줬는데? 함수 나한테 했던 애들? 안 배웠다고 그러겠지 또. 1에서 함수값이 얼마냐?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 3 나오지. 그치? 3. 그래서 원래 요렇게 그려지다가 1은 정역이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은 x는 1이 아니니까 약분시켜서 없앤 거거든. 됐죠? 자,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원래는 식에서는 너희들이 함부로 변형을 하면 안 돼. 얘를 니네들 마음대로 원래는 약분시키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는 x가 어떠냐면 1에 가까울 뿐이지 x는 1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해 안 가면 반드시 얘기해야 돼. 1-제로야. x는 1-제로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야 지금. 1보다 약간 작아. 0.999999999 비둘기니?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죠. 그러면 약분이 가능합니다. 됐죠? 약분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1-제로로 갈 때의 x 플러스 2와 같아져요.
여기까지 가셨고요. 자, 근데 얘가 이제 무슨 함수가 되냐면 1차 함수가 됐거든요. 1차 함수. 자, 그냥 알아두세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와 같이 다항 함수들은 그냥 숫자 대입해.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자, 1-제로. 1보다 약간 작은 숫자 집어넣어봐봐. 아니면은 0.99999로 집어넣어봤어. 얼마야? 2.9999999 이런 거지. 얼마야? 3에 가깝죠? 그래서 3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3에 가깝기 때문에. 됐니? 자, 우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우극한은요, x를 기준으로 좌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요.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제로에서의 gx입니다. 자, 역시나 gx식을 갖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x가 1 플러스죠. 그럼 1 플러스니까 따가워. 자, 식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약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x는 1이 아니라 1 플러스 제로이기 때문에 1보다 약간 커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야.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에 x 플러스 2와 같아서 계산하면 3입니다. 1 플러스 집어넣어봐. 그럼 3 플러스 제로지. 그러니까 3이야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이 3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자. 좌극한값이 3이고 우극한값이 3이면 우리는 이렇게 내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값은 3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게 함수의 극한이야. 이해가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약간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건데. 자, 근데 얘를 그림에서 보자. 잘 보자. 잘 봐. 변화시키는 거야. 니네들은 얘를 이렇게 식으로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가지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식으로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프에서도 극한값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x가 1-제로죠. 그럼 1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1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그래서 좌극한이야.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됐죠? 그랬을 때 누구의 변화를 보는 거죠? y의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y의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y의 변화를 보자. 얘가 올라가지. 올라가면서 높이가 누구에 가까워져요? 3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극한값 3이라고 보는 거야. 그림으로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극한값을 구해보자. 1에서의 그냥 식으로 안 보고 풀겠다는 얘기야. 1에서의 우극한값을 계산합시다. 그러면 1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에 높이가 어떻게 변화하나 봅시다. 높이가 내려오죠? 내려오죠? 즉 높이가 내려오면서 누굴 가리켜요? 3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값 3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필기노트에다 필기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지금 간단하게 가장 쉬운 거 먼저 보여준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서 아직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시작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할게. 즉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어떠한 극한값을 구하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x는 a에서 극한값을 조사하여라. 뭐 예를 들어 이랬어요. 그러면 무슨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얘가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즉 좌극한을 얘기하고요. fx 값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값이 그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지만 우리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리미트 fx가 다항함수일 때요. 즉 리미트 예를 들어서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자 x 플러스 2를 볼게요. x 플러스 2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프 대충 그려서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고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요.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음 1에서의 극한값 계산하라고 그랬죠? 1에서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계산하고자 하는데 1에 다가가는 방법이 왼쪽에서 다가가는 방법. 그럴 때의 값을 보니까 3이 되죠. 다음 오른쪽에서의 다가갈 때 값이 역시나 내려오면서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이 뭐랑 같아? f의 1, 즉 3이랑 같습니다. 즉 뒤쪽에 fx가 다항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아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숫자 대입해. 그냥 1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fx가 어떤 상수였다라고 봅시다. 상수였어요. 상수. C, 콘스탄트, 상수란 뜻입니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럼 예를 들어 상수함수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형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C, 뭐 요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뭐 어디서든지 간에 1이든 2이든 3이든 예를 들어 1이었어요. 그럼 1에 다가가는 모습이 왼쪽에서 다가가는 모습. 값이 얼마죠? 계속 C가 나오죠.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값도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모습 계속 C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뭐 1이든 A든 뭐든 1로 갈 때 C의 값은 그냥 C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역시나 다항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수함수도.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만약에 리미트 자, fx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다항함수나 상수함수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요. 예를 들어 분수함수인 경우에요. 자, 가장 좋은 것은요. 그림 그려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빠르죠. 식을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림을 빠르게 그려줄 수 있다면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해 봅시다. 됐나요? 자, 그럼 얘의 값이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좌극한을 먼저 계산하라고 그랬죠. 0-0인데요. 여러분 오른쪽 거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왼쪽 거 지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라고만 쓰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0-라고 할게요. 그냥. 자, 요렇게 될 때에 x분의 1의 값을 조사를 해볼 거고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의 값을 우리가 조사를 해볼게요.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x분의 1의 그래프 우리가 배웠거든요.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그쵸? 이렇게 그려진다고 배웠어요. 자, 그럼 왼쪽에서 다가갈 때 0 마이너스예요. 왼쪽에서 다가갈 때 그래프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로 무한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무한대 기호는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럼 우극한 값은 뭐가 되는 걸까요?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즉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 값이 존재를 했었고요. 이렇게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한다라는 단어를 써. 수렴 뭔지 알지? 이거 단어들. 그치?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예요. x가 1로 갈 때의 x 플러스 2의 극한 값은 3에 수렴합니다. 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요.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부르게 돼요. 발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x가 0 플러스였을 때, 즉 우극한의 계산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발산하는 방법에는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플러스로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x를 0이나 또는 1이나 저런 것 같이 상수에만 국한짓지 않고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x가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 값이 얼마가 될까요? 0에 가까워지죠. 무슨 말인지 가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야. 쭉 갔어. 그럼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점점 계속 가서 뭐에 가까워져요? x축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언제까지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식을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방법 어떻게 하느냐? 0 마이너스잖아. 그 음수거든. 0보다 조금 작으니까 음수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0.00000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0.000000 분의 1이야. 그런데 분모가 소수가 들어가면은 아시다시피 얘는 10이에요. 그치요? 마이너스 얘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10이겠죠. 마이너스 0.001이 들어가면요. 얘 값은 얼마예요? 1000이죠. 마이너스 1000이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됐어요? 점점 더 작은 값이 들어가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0에 되게 가까운 수가 들어가면 얘는 역수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수로서 나오게 돼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야. 잘 봐. 그럼 x에다가 무한대야.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x에다가 열나 큰 수를 느낌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천억 분의 1이야. 그럼 뭐에 가까워? 0에 가까워. 그래서 0이에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천억 분의 1이에요. 그것도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결론을 내리자는 얘기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계속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분의 1입니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즉 x제곱분의 1의 계산값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역시나 좌극한을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우극한을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나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자, 0 마이너스 0에서의 좌극한이에요. 0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져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가까워지죠. 높이가 어떻게 돼요? 열나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무한대예요.
우극한이에요. 어떻게 되지요? 열나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무한대예요. 됐죠? 그래서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그냥 무한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뭐 어디 갔어?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각기 다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해?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잠깐만 예를 들어서 또 볼게요. 분수함수였었죠? 네 번 공간이 부족하냐. 요거 그냥 지울게. 우리 녹화 중이었지? 필기하고 갑시다. 필기하고 갑시다. 자,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예요. 즉 얘는 구간에 따라 나뉘는 함수예요. 그럼 구간에 따라서 나뉜다. 선생님 케이스 분류하라고 했었고요. 얘를 먼저 함수를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자 fx는 리미트 왜 리미트를 쓰고 있니? 얘는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마이너스 x분의 x 뭐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x가 0 이상일 때 걔는 x가 0 이상이라면요. 절대값이 그냥 생략되기 때문에 x분의 x 즉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땐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지금 0보다 조금 작거든? 그럼 절대값이 뭘로 풀리는 거야? 마이너스 x로 풀리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선생님이 안에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상수 쓰면 된다라고 아까 했었죠? C 했던 거 그거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절대값 x분의 x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계산돼요. 그래서 0에서의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우극한 값은 1이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자, 그럼 우리가 결론 내려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케이스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렴하는 거냐?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이다. 이렇게 내리고요. 알파이다라고 되는 경우도 있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알파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fx 자체가 뭐인 경우야? fx 자체가 알파라고 하는 상수였을 때, 즉 상수함수였어요. 그러면 그냥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알파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죠? 발산하는 경우는요.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한다라고 보통 불러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랑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즉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수렴 즉 존재할 수 있고 발산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수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알파에 가까워지면 극한값은 알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수렴이 알파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죠?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알파가 돼버리고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또는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좀만 더 해볼까? 케이스에 따라 나뉘는 거? 구간에 따라 나뉘는 거? 우리 가우스 한번 해볼까? 가우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가우스 x를 한번 봅시다. 가우스 x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x는, 자, 그래프 안 그려봐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프 저것도 그려주고 이것도 다시 한번 그려줘 볼게. 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 형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배웠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자, 1보다 약간 작거든요? 0.999999999 그런 거야. x에. 근데 가우스가 있잖아. 가우스의 정의가 뭐예요? 넘지 않는 최대 정수거든요? 그럼 0.9999999 그거로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 0이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입니다. 얘는요, 1보다 약간 커요. 1.0000001 이런 거야. 근데 가우스 안에 그게 있잖아. 가우스에 1.000000001 그럼 뭐예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1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대충이나마 그려보자면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생겼죠. 여기 1이에요. 그래서 1에서는 1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0이고요, 이건.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1에서의 좌극한 0, 1에서의 우극한 1. 됐죠? 이렇게 극한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으로 넘어가서 예제 1번 잠깐만 볼게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거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극한 보이시죠? 그래프 그려서 같이 풀어봅시다. 예제 1번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저기다 문제 풀게. 다시 써줄게. 이것도 안 썼네. 자, 예제 1번이에요. 20페이지예요. 마이너스 2에서 1이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0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자, 괄호 1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1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이면은 함수값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참고로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값 왼쪽에서 다가가죠. 그럴 때 그래프의 높이를 보라고, 높이. 얘가 가리키는 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그걸 보면 안 돼. 헷갈리지 마. 높이를 보는 거야. 높이가 얼마가 돼? 0이 되지. 0입니다. 높이를 보시는 거예요. 바로 2번 넘어갑니다. 0에서의 극한값 계산하라죠. 자, 그럼 0에서의 좌극한값 봅시다. 높이를 보시라고요. 높이. 얘가 좌극한.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좌극한값 0. 자, 우극한값 봅시다.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높이를 보시라고요. 높이가 내려가고 있죠. 높이가 0이에요. 그래서 0이 되겠죠. 가리키고 있는 x좌표 보는 게 아니야. 높이를 보는 거야. 자, 1 플러스, 즉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계산하래요. 1에서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다가가죠.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내려오고 있죠. 얼마? 0. 1 아니에요. x좌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 자꾸 이거 x좌표 찾으시는데 높이 보시는 거예요. 높이. 그게 함수값이거든. 높이가 함수값이거든요. y좌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2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중에 시험 문제
필기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니네들.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예제 2번이에요. fx가 지금 거기 나와 있죠? 자, fx 나와 있는 거, 나와 있고요. 자, 리미트. 계산하라는 게 뭐냐면요. x가 1로 다가갈 때 fx 값을 계산을 하래요. 그럼 얘 값이 존재하려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에서의 좌극한. 됐죠? 근데 문제 식을 보면은 1보다 작을 때의 함수가 4x 플러스 3입니다. 괄호를 써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감점, 서술형에서. 괄호 안 써서 감점 받아온다. 괄호 안 쓰고선 이렇게 해버리고선 그냥 계산을 해, 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괄호 없으면 4x까지만 리미트라는 뜻이고 뒤에 플러스 3 남아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에, 즉 1보다 약간 크거든요. x가 지금. x는 현재 1보다 약간 큽니다. 그때 함수 fx가 보니까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fx 식이 지금 어떠한 형태예요? 다항함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누굴 대입해요? 1 그냥 대입하세요. 얼마? 7. 자, 1 그냥 대입하세요. 얼마? 1 플러스, 이거 뭐야? 1 맞지?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이게 우극한 값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리미트 x는 1로 갈 때 fx 값이 이게 존재해야 된대. 존재해야 된대. 그럼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방정식 세워줬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7 넘어오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a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양수 차지를 했으니까 3이 정답. 그리고 그 극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는 내용이 열나, 엄청, 대박, 완전 중요한 내용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극한값의 성질,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 fx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의 계산값이 베타라고 합시다. 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럴 때에는 두 식이 그냥 컴퓨터 어디 갔어? 오케이. 그 두 식의 사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무엇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값은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가 빠져있어? 나누기가 빠져있지. 나누기가 그래서 시험으로 나와. 이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괴롭힐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나누기 gx는 알파 나누기 베타가 되는 거 맞아요. 단, 이게 중요한 거야. 단, 성립하는 경우는 gx가 0이 아니고 베타 또한 0이 아닐 때입니다. 베타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얘의 함수값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0을 거쳐가면 안 되는 거야. A에 가까울 때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그냥 알아두세요. 분모가 0이 되잖아. 나누기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잖아.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조건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 기영린 디귿.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나와. 정의가. 자, 다음 성질을 더 써줍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원래는 1번, 2번, 3번으로 성질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하나 합시다. 두 번째. 절대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아까 했던 거 c는 얼마? c지.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k의 fx는 즉 실수배가 있으면 앞에 숫자가 있으면 그냥 k배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같기 때문에 k 알파하고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까지.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요. 그냥 수렴하면 얘네들 다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하나만 그냥 보도록 합시다. 요것만 볼까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fx가 2배의 x 플러스 1이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은 2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2의 x 플러스 1은 뭐겠어? 2는 4겠죠. 얘 극한값 1로 갈 때 극한값 얼마예요? 4죠.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만 할게요. 크게 증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미트 얘네들이 만약에 4칙연산이 4칙연산 됐어? 수렴하면은 수렴하는 거 4칙연산 수렴하는 거 그냥 하면 된다고.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수렴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야. 자, 만약에 이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표로서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 극한값을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을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을 직접 확인해 주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앞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1에서) 이렇게 생겼어. 1에서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gx의 그래프가 자, 얘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하죠. 됐죠? gx가 예를 들어서 1에서 2에 이렇게 다가왔고 1에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치자. 됐죠? 얘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에 fx 곱하기 gx의 값은 뭐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극한값이 수렴하고 극한값이 수렴하면 그 두 수렴하는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 애들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는 gx가 지금 수렴하지 않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표로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내가 표를 만들었어. 푸는 방법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냥. 자, 보세요. f1과 g가 있고요. x가 1-1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에서의 f값이 얼마야? 0이지. 높이를 보라고. 1 플러스에서의 f값이 얼마야? 높이를 보라고. 0이지. g의 1-에서의 f값이 얼마야? 1-에서 f값이 얼마? 1-. 2지. 높이를 보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1 플러스에서의 g의 극한값이 얼마야? 1이지. 됐니? 그러면은 f 곱하기 g라고 해서 새롭게 4층 연산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된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값은 0 나오고 곱해서 0 나와. 그러니까 따라서 0에 수렴한다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 거야. 극한값 0. 되니?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fx가 수렴한다, gx가 수렴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두 함수의 4층 연산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당연히 극한값이 수렴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게 되면 그 극한값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정답이야. 방금은 수렴하는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fx와 gx 중에서 하나라도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으면 표로서 확인해보자. 이 표는 내가 만든 방법일 뿐이야. 알겠지? 표로서 이렇게 확인해보면 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만약에 더하기야? 더하면 돼. 나누기야? 나누면 돼. 그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x는 1에 가까워지지 1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분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2이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데, 자,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극한들이, 즉 극한값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 변형들을 해서 그 값들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거든. 식을 변형해야 돼. 자,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자, 분모가 방금 어디로 갔어요? 0으로 갔었죠. 0으로 갔었죠. 우리가 방금 봤듯이 분모가 0, 분자가 0이 되는 꼴. 됐죠? 그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예를 들어서 분모가 무한대가 되고요. 분자가 예를 들어 숫자였다라고 칩시다. 민정아, 봐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런 것들, 이거 뭐였죠? 얼마였어요? 아까 했거든요. 0이었어요. 이거 0이었어요. 자, 아무튼 얘의 값은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이 꼴은 0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면 0이 됩니다. 요것을 대입해 보세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아시겠죠? 꼴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극한 값을 계산을 할 때에 fx의 식의 형태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면 무조건 0에 수렴합니다. 다음. 그러면은 뭐 계속 할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될까?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눴잖아. 뭐겠어? 1일까? 무한대로 무한대로 나눴잖아. 1일까? 말해줄 수 없습니다. 몰라요. 다시. 숫자분의 무한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x 이런 거야. 3분의 x 이런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이해 가고 있니? 다시. 자, 0분의 상수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0분의 상수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1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였죠. 됐나요? 자, 0으로 상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와 같이 그 값이 나오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상수 빼기 0은요. 상수가 나올 거고요. 0 빼기 0은요. 0 빼기 0꼴. 식의 형태가 0 빼기 0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애들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뭐야? 상수분의 무한대지. 됐어? 그러면 C분의 무한대꼴. 그럼 무한대. 이렇게 결론 내리자란 얘기야. 우리가 뒤쪽에 있는 fx의 식의 형태를 봤을 때 그 형태가 0 빼기 0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걔는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이런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 0일까? 뺐으니까 0일까? 민정아, 모른다가 맞습니다. 상수 빼기 무한대는 무엇이 될까요? 어떤 숫자에서 무한대를 뺐어. 그럼 뭐가 되냐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상수 더하기 무한대예요.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 가니?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러지? 다음.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직관적으로 그 값을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딱 정의 낼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 0분의 0꼴. 다른 얘기로 응꼴. 자,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다음. 0 곱하기 무한대. 0이랑 무한대랑 곱했다. 내가 말하는 0은 0이 아니에요. 그 극한이 0에 가까워질 때를 얘기해. 0 곱하기 무한대는 무엇일까요? 모른다가 맞습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한 예를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뭐가 돼요? 0 되죠. 곱하기 x였어요. 그럼 뭐가 되니? 1이 되지. 얘는 지금 뭐가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이 되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무한대가 돼요. 0 곱하기 무한대잖아. 근데 1이 나왔지.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 곱하기 x제곱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약분되고 나니까 x만 남네. 그러니까 무한대가 돼요. 즉 뭐라고? 얘는 모른다고. 이런 애들. 다음. 상수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무한대가 됩니다. 또 뭐 있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무한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경우들과 정해줄 수 없는 경우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해줄 수 없다, 물음표다
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식의 변형을 가지고서는 그 값이 수렴한다라면 그 수렴하는 값을 수렴하지 않으면 뭐 무한대이면 무한대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과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극한값을 계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루트 2로 갈 때 아닌데 뭐 있냐? x-2분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에는 뒤쪽이 우리가 알듯이 아까 했었던 선생님이 네 가지 케이스 보여줬었죠. 다항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상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즉 구간에 따라 함수가 나뉘는 경우에는 구간을 따라서 나눠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은 식을 변형해야 된다고요. 그럼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얘는요, 리미트.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가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왜 약분이 가능하냐? x가 2로 갈 때에는 x는 2가 아니야. 그러니까 2에 가까운 수야. 그러면은 x-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준식의 형태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x 플러스 2가 되고요. 뒤쪽이 다항함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해서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배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0분의 0꼴. 얘가 왜 0분의 0꼴이냐? 자, x에다가 2를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분모가 0이 되지요.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분자도 0이 되네요. 그러면은 꼴파학 0분의 0꼴이네 라는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럼 0분의 0꼴은 우리가 식변형을 무엇으로 하느냐? 자,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뽑아서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식변형이에요. 식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즉 인수를 뽑아내서 약분을 해서 0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식변형을 어떻게 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분의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x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었죠? 됐어요? 그럼 분모는 생각해봐. 다항함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계속 내려가겠지. 분모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냥 x에다 무한대 그냥 대입하셔서 보셔도 돼요. 그럼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얘는 뭐가 돼? 무한대가 돼. 즉 얘는 그 꼴이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은 어떠한 변형을 해주느냐? 얘는 최고차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 준다야. 한번 해보자. 지금 최고차가 2차거든요. 그래서 그냥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분자도 x제곱으로 분모도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분모 전체 나눴습니다. 자, 참고로 x는 지금 무한대거든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x제곱으로 위아래 다 나눠줘도 돼요. 민정아 저기 일어서서 하는 책상 있어. 그럼 분모 x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x제곱분의 5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눌 거야. 식변형하는 거야 지금.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누니까 3이 되고요. x분의 5가 되고요. x제곱분의 4가 돼요.
그럼 분모가 무한히 커져가는 거라고. 분모가 무한히 커져가면 얘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지요. 얘 뭐가 될까요? 분모가 무한히 커져 나가니까 0이 되겠지요.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 되겠죠. 자,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써줄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0 분의 3 플러스 0 플러스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데 여기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5분의 똑같이 그냥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예요. 지금 차이점이 뭐밖에 없죠? 여기서는 x제곱인데 여기는 x세제곱이에요. 분모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분자의 차수는 2차고요. 분모의 차수 2차였어요. 근데 얘는 민정아 일어서서 들어 그냥. 분자 2차고요. 분모 3차예요. 그러면은 내가 최고차로 나누라고 그랬죠. 지금 최고차가 3차거든요. x세제곱으로 분자와 분모를 모두 나누어주는 식변형을 해봅시다. 그럼 x세제곱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세제곱분의 5가 되고요. x세제곱으로 나눴습니다. x분의 3 되고요. x제곱분의 5 되고요. x세제곱분의 4가 돼요. x가 무한대로 커져가거든요. 얘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입니다. 무한대분의 5니까 0입니다. 무한대분의 4니까 0입니다. 무한대분의 5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1 하나 남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0 플러스 0이 돼서 얼마? 0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하나.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나 지금 뭐만 변형했냐면 x제곱을 3차로 올렸을 뿐이야.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입니다. 즉 분자의 차수는 3차, 분모의 차수는 2차였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뭐로 나눠? x세제곱으로 나눈다고. 그럼 얘는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x의 세제곱분의 5 3 플러스 x제곱분의 5 플러스 x세제곱분의 4거든요. 자 봅시다. 뭐 돼요? 0 0 3 더하기 0 더하기 0 됐죠? 그냥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0분의 3이거든요. 0으로 3을 나눠.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해 줬었어. 0분의 상수는 무한대라고. 0으로 상수를 나누는 거야. 몇 번 나눠? 열나많이 나눠. 알겠니? 열나많이 나눈다고. 0으로 3을 나누면 무한대번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무한대야. 됐죠? 결론. 이런 내용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 식이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차수가 분자가 분모가 같으면 수렴.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는데 분모의 차수가 더 컸죠 지금. 그랬더니 뭐에 수렴하죠? 0에 수렴합니다. 자,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였는데 분자의 차수가 크면 이런 거야. 분자가 더 빠르게 커져.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냥 x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커질 때 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분모는 천천히 커지는데 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즉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였을 때 그 둘이 차수가 같으면 수렴하는데 무엇에 수렴하느냐? 얘 3,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1분의 3. 그게 바로 수렴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푸는 거야. 한 방에. 뭐?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 그게 정답이야. 사실 이 과정? 안 해도 돼요. 시험 보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래? 서술형 이렇게 해야지. 그지? 자, 뭐에 수렴한다?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개수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잠깐 예제 넘어갈게요. 뒤쪽에 문제 쫙 넘어가서요. 예제 4번 잠깐만 보세요. 예제 4번 잠깐 보십시오. 예제 4번이에요. 보셨죠? 보셨죠? 괄호 1번 보세요.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2차. 한 방에 풀어. 개수만 봐. 3분의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지? 괄호 2번. 분자 몇 차? 1차. 분모 몇 차? 루트 안에 x제곱이 있거든? 그거 1차야. 알겠니? 루트 안에 있으니까 1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개수만 봐. 루트 1 분의 3. 그래서 정답 3이야.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라고. 괄호 3번. 분모 몇 차? 1차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분자 몇 차? 1차. 그럼 뭐만 보자고? 개수만 보자고.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죠. 유리화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뭐야? 아,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미안.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잠깐만 풀어줘 볼까? 잘 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사실 내가 뒤쪽에서 나중에 가르쳐 줄 건데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그냥 풉시다. 자, 리밋. 아니다, 이거 치환하는 게 더 낫겠다. 자, 보자. x를 나는 지금 무한대로 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x가 무한대가 되면, 됐니?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t니까 t는 무한대가 되거든. 여기 이해가 가니? 준식 바꾸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얘 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갖다 대입합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갖다 대입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t로 바뀌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위아래 뭐로 나눠요? t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루트 3분의 1이 그냥 정답이야. 아무튼 해봅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로 나누니까요. t분의 4 플러스 1 나누기. 자, 아래도 t로 나눠야 되는데 루트 t제곱으로 나눠야 돼. 알겠니? 루트 t제곱으로 나누니까 뭐가 돼요? 루트 t제곱 3 마이너스 t분의 2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죠? 0 되겠죠? 0 되겠죠. 루트 3분의 1이 그래서 정답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 한번 해보세요. 예제 4번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기하 듣는 사람도 있지 나한테. 기하나 여기 신수학의 바이블 교재 어쨌든 수학2나 다들 개념 노트 하나랑 프리 노트 하나 그래서 2권 준비해야 돼. 오늘은 그냥 해. 오늘은 여기다 그냥 하고 프리 노트 한 권, 개념 노트 한 권 이렇게 해서 2권 준비해 오세요. 자, 얘를 우리가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x로 위아래 나눠야 되거든. x로 위아래 나눠야 돼. 그치?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같아. 잘 보세요. x로 위아래를 나눠야 되는데 자 루트의 x제곱으로 들어가서 나눠야 되거든. 루트의 x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고등수학에서 배웠는데 절대값 x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x는 뭐냐면은 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결론. 나 지금 위아래 뭐로 나눈다고? x로 나눈다고. 그럼 위에는 그냥 x로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래를 나눌 때에 내가 x로 나누잖아. 근데 x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루트의 x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로 나눠야 돼요. 나눌 때 뭐로 나누자? 마이너스 루트의 x제곱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x로 나누니까 x분의 4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로 나누면은 근호 앞에 마이너스를 만들어주고요. 안으로 x제곱이 들어갑니다. 안으로 x제곱이 들어가면서 나누니까 뭐가 되죠? 3 플러스 뭐예요?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극한값을 이제 계산을 하자고. 0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3 더하기 0 더하기 0이죠. 0, 0. 됐죠? 그러면 남는 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즉 루트 3분의 1이죠. 됐죠?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하지만 우리 아래쪽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치환할 거야. 이렇게 앞으로. 아래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땐 그냥 무조건 아래쪽을 이렇게 치환해서 우리 풀어나갈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고요.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 변형을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 되지? 조금 써. 그래, 그 사람 좀 써. 근데 쓸 시간 줄 건데. 얘는 어떤 식 변형을 할까? 그러니까 뒤쪽에 식이 리미트.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쓰지 마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볼래? 야,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었어. 지금 차수가 누가 더 커요? x제곱이 더 크죠? 무조건 무한대로 갈 때에는 차수가 큰 놈을 따라가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x니까 얘 무한대지. 하지만 x가 1000억, 2000억이 됐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야? 1000억의 제곱, 2000억의 제곱이라고. 얘가 훨씬 크다고. 얘가 빼봤자 그거는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밖에 되지가 않아. 즉 x제곱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즉 최고차항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다시 무한대로 갈 때 x-x제곱이에요. 누굴 따라간다고? 차수 높은 놈을 따라간다고. 마이너스잖아. 얘 뭐겠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들은 생겨. 하지만 수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변형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암산으로 식을 만드는데 시간보단 보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니? 그래서 선생님 식을 잠깐 볼게. 어디 갔어? 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차수가 어떻죠? 똑같아요. 앞에 거 몇 차예요? 1차예요. 뒤에 거 몇 차예요? 1차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대소를 몰라. 그래서 말해줄 수 없는 거야. 여기 만약에 이게 3차였어. 예를 들어. 그럼 앞에 거 따라간다? 얘 2분의 3차니까. 앞에 게 차수가 더 크니까 앞에 걸 따라가게 돼. 그런데 차수가 동일하다고. 앞에 근호 안에 있으니까 1차고요. 뒤에 것도 1차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가 위와 같이 따져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어떤 변형을 하느냐? 즉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식의 형태가 대부분 무리식의 형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유리화를 해줍니다. 자, 근데 얘가 유리화를 해주면 어떠한 형태가 되는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선생님, 얘 유리화 어떻게 해요? 전체 분모에 1이 있는 거야. 그럼 위아래 뭘 곱해줘요? 위에다가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합차 공식 쓸 거거든요. 합차 공식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각기 곱해주면은 식의 형태가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합차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해가시죠? 분모에는 얘가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x제곱 지고요. 분자 몇 차? 1차. 분모 몇 차? 1차. 그러니까 수렴 가능이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됩니다. 자,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의 변형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의 변형 또는 0분의 0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로의 변형을 해주면 된다. 끝. 얼마? 2분의 1. 최고차 계수 보라고. 루트 1 마이너스 1. 아 미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는 굳이 뭐 이거 당연한 거라 굳이 유형을 분류한 게 웃겨서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잘 보세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이에요. 자,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이 0은 0이 아니야. 0에 가까운 거야. 그럼 0에 가까운 놈이랑 연락 큰 놈이랑 곱했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누가 얘가 엄청나게 0에 가까우면 당연히 0이 될 거고 무한대가 엄청나게 크면은 얘랑 곱하더라도 무한대가 될 거야. 0이 아니니까. 0에 가까운 수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잘 보세요. x가 0으로 가거든요. 그럼 0분의 1이죠. 얘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얘 1이겠죠? 그럼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0이겠죠. 됐죠? 자, 얘는요, 뭐 식변형이라 할 게 없는 게 얘는 어떤 걸 하냐면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하면 약분되는 게 나타나요. 약분되는 게 나타나는. 아, 얘 계속 전화 오네. 아, 학생인데 질문을 해서. 자,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통분하시죠? x 플러스 1분의 얘 올라갈 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남는다. 됐죠? x가 0이 아닙니다. 0에 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약분 되시고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1분의 1. 왜? x가 0이잖아. 그래서 1입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자, 위아래 다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 곱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합차 공식이겠죠? 2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분모는요.
x의 루트 플러스 루트.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 맞아요?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이거 2랑 마이너스 2 돼서 상쇄되고요. 2x 튀어나오죠. 어때? 0으로 만드는 놈 튀어나오잖아. 그쵸? 약분하시고요. 여기 루트에 2 플러스 x야. 플러스 루트에 2 마이너스 x예요. 자, 약분시켜서 그 인수를 약분시켰으면 이제 대입하십니다. 대입하시니까 분자는 2 그대로 있을 거고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2, 2 루트 2. 정답 2분의 루트 2. 자, 괄호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3번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자? 유리화를 해주자. 분모를 유리화해주면 튀어나온다고. 무엇이? x-3이 튀어나올 거야. 이해 가시죠? 넘어갑시다. 예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예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예제 5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괄호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같아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자, 리미트네. 제일 먼저 뭐 보라고? 밑을 보라고.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집어넣어 봤어. 루트에 무한대가 있어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아까 필기해 봤듯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그 형태를 봐야 돼. 제일 먼저 차수 보세요. 1차 빼기 1차. 그러면 수렴 가능하니까 유리화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위에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아래에도 동일하게 곱하셔서 그래서 변형을 하십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그러면 무슨 꼴로 바뀐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고 아까 써줬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제일 먼저 뭐 확인하라고? 차수.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차수 같네? 그럼 뭐로?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괄호 2번 해볼게요. 원래 푸는 시간 주잖아. 근데 오늘은 푸는 시간 안 주고 그냥 할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꼴 파악하시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거든요. 얘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를 통해서 얘를 변형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은 자, 얘가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선 합차 쓰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합차를 쓰면 분자는 x-1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중간 과정 생략했습니다. 됐죠? 분모에 뭐가 생기죠? 루트에 x-1 플러스 루트에 x 플러스 1. 그럼 선생님 분자에 상수밖에 안 남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분자에 마이너스 2밖에 안 남잖아요. 아니야. 루트 x가 있어. 알겠지? 다시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자, 루트 x가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고 분모는 루트에 x 마이너스 1 루트에 x 플러스 1.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유리화를 통하면 무엇으로 바뀐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노트에다가 프리노트 원래는 선생님 만들라고 해줬죠.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자, 그거 문제 한번 지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과제는요. 여기 예제 5번까지 과제예요. 예제 5번 쪽까지 과제예요. 진도가 더 못 나가서 여기까지만 과제로 할게요. 오늘 과제가 많지 않네? 15문제밖에 안 되네. 그래서 추가 과제가 있습니다. 왜? 진우야, 나와. 가자. 이거 34번까지.